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에서 사회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변진경 기자입니다. 여기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시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수상작인 스쿨존 너머라는 기획 프로젝트의 그 보도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공유 드리기 전에 제가 취재 과정에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속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여기 데이터 기반 취재들이 그러하듯이 이런 엑셀 파일들을 갖고 취재에 뛰어듭니다. 저희 취재도 스쿨존 너머, 그러니까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에 관한 취재도 역시 이런 엑셀 데이터들을 갖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하나만 갖고 저희가 있었을 때는 조금 막막했습니다. 이걸 이제 수집하느라 좀 애를 먹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막막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뒤로 가기 안 되네. 네. 네. 보시면,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날짜, 요일, 또 시간, 사고 유형, 날씨, 어떤 차가 어떤 운전자가 아이를 쳤고 또 어떤 아이가 어떤 성별의 아이가 다쳤는지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어떤 취합한 기사만을 쓸 때 별로 힘이 없다고 좀 느꼈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갔고요. 이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길 위에서 많이 놀고 있고 차들과 혼재돼서 많이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한 출장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었고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이제 데이터들을 갖고 엑셀 뭉치, 아까 봤던 것 같은 엑셀 뭉치들을 들고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길이 어떠한지 보고 거기 주변에 어른들,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이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묻기도 했죠. 여기서 뭐 혹시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혹은 또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느냐,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취합해서 갔던 데이터 속의 한 아이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엑셀표 안에 있는 아이가 실제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앞에서 제가 만났는데요. 어떤 한 아이가 그러는 거죠. 제 2년 전쯤에 여기 근처에서 사고 났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좀 놀래서 물으니까 실제로 2년 전 어느 여름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승용차에 부딪혔고 그래서 다쳐서 제 다리에 철심 받고 1년 반 동안 학교 휠체어 타고 다녔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좀 반가워서, 사실 반가우면 안 되지만 아이가 다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데이터 속의 아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좀 반가워서 다가가서 꼬치꼬치 좀 물으니 아이가 조금 대답을 하다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자님 저 이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돌아서는데 다른 아이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친구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사고 났었는데 굉장히 다리가 많이 다쳐서 1년 반 동안 놀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또 목발 짚고 엄마가 1년 반 동안 학교를 데려다주고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데이터적으로 뭔가 접근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 아이를 만났던 사고 장소에 들고 갔던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곳이 실제 그 아이가 겪은 사고입니다. 7월 1일에 월요일 5시였고요. 맑은 날이었고 60세 남성이 몰 승용차가 7살 그리고 만 7세입니다. 만 7세 남자에게 이제 충격을 가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 중상이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4주 이상의 그 병원 치료 요하는 부상이라고 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그렇게 분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아이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우린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실제 그 데이터 속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겪은 것, 그 아이의 표정, 그 아이의 친구들을 보고서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갖고 상상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날씨에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그걸 제대로 상상을 해보려면 역시 현장에 가봐야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 하나하나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아이들 하나하나고요. 그 아이들의 사고 하나하나입니다. 이게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이걸 갖고 이 장소로 가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놀이터로, 또 놀이터에서 도서관으로, 도서관에서 주택가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걸었던 길, 왜 여기서 사고 났을까? 이 나이대의 아이가 이 시간대에 왜 사고가 났을까? 혼자 걸었을까? 학원 가는 길이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네, 이건 한 광역시, 이런 점들이 이제 모여서 한 광역시의 그 히트맵입니다. 색깔이 짙어질수록 사고 다발인 지역이고요. 이 점 하나하나가 모두 다친 아이들입니다. 혹은 죽은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더 넓게 살펴보면 이건 전국 지도입니다. 전국에 만 13세 미만 보행 어린이, 그러니까 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보행 어린이가 길을 걷다가 자동차를 만나서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를 당해서 경찰청에 정보가 등록된 경우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 많은 지역에 그냥 까만 점이 많네. 하지만 저 까만 점 작은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겪은 비극이라는 생각을 갖고 기사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점 하나로 돌아와 보면요. 이 사고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근처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 사고 다발 지역이죠. 사고가 많습니다. 저 중에 빨간 점이 뭘까요? 밑에 엑셀 데이터 이제 보시면 19년 9월 1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충남 아산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저 횡단보도는 당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습니다. 건너다가 맑은 날이었고요. 42세 남성이 몬 화물 소형 트럭입니다. 이 7세 남아를 쳐서 사망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모두 이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민식 군입니다. 네, 민식이법의 그 제정을 이끈 민식이 사고의 지도입니다. 결국은 저 하나의 사고가 사실은 제가 이 취재에 뛰어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식이법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바일 게임인데요. 게임 제목이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라는 게임이고요. 아이들이 갖가지 포즈를 지나가고 게임의 조작자가 자동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피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길 위에 어린이들이 자동차를 위협하고 자동차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밟게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자동차가 찌그러져고 아이들은 킬킬 웃고 있어요. 네, 여기서 길 위의 가해자는 어린이고 피해자가 자동차 혹은 운전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혹은 포털 뉴스 사이트에서 민식이법이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는 굉장히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높습니다.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여기서 그 보행 어린이, 길 위의 어린이를 보는 시각은 그 아이들은 모두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인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영상의 시각은 무엇이냐? 자동차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눈 시각이 아니고요.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의 기록이 길 위의 아이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이제 아이들을 욕하고 그 부모를 욕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년간 이어져 왔고 반성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관점을 한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보도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그 보도의 기조는 내내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아이들 시각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이들 교통사고에 대해서 항상 어른의 시각, 운전자의 시각, 차량의 시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직접 걸어보면서 사고를 다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울 디지털 재단이라는 곳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해준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눈에 구글 글래스랑 액션캠 이런 것들을 달아서 길을 걸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런 인도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자동차를 만납니다. 자동차가 툭 튀어나오지만 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아이는 일종의 민식이법 놀이를 할 수도 있는 아이인 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보았을 때 굉장히 사고를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많은 현장들을 갔습니다.
지자체로 치면 한 18곳이고 핫스팟, 그러니까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치면 한 40군데를 팀원들이 나눠서 실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처럼 눈높이를 낮춰서 카메라를 실제 저희 이제 100에서 130cm 아이들의 심장 높이에 맞춰서 촬영을 많이 했고요. 아이들이 걸은 길들을 많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들을 많이 찾아봤고 카테고리들을 이런 곳들로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스쿨존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아이들은 죽고 밖에서도 죽습니다. 결국은 연속된 길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후의 아이들 그리고 모든 보행 약자들 혹은 인간 모두에게 안전한 그런 정책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격차 문제입니다. 계층 격차입니다. 보행 안정의 계층 격차, 결국 사적으로 구매하고 부유한 집안만 보행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환경. 네, 다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사고다발 지도를 보면 단순히 아동 인구가 많은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단순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대적 사고 다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가설은 그런 것이죠. 가난한 지역은 아동 인구 수에 비례해서 사고율이 높지 않을까. 사실 이제 심증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설이 맞다면 이것은 반비례 그래프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기대했지만 사실 실제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했는데 약간 섬뜩하게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뚜렷하게 나왔는데요. 오른쪽 하단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 이른바 이제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는 인구당 사고 건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는 인구당 사고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요. 결국은 근데 이런 데이터 하나를 갖고 데이터 자체만 저희가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잘 사는 지역이 안전하구나. 못 사는 지역은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어서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곳으로 가자. 저는 이런 결과를 원치 않는 거고요. 모든 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전한 곳, 그 부유한 지역이 갖고 있는 안전 요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걸 보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시 현장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데이터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나면 데이터는 강력해집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점으로 와보면요. 이것도 한 지방의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학초등학교 근처가 있고 근처에 주택가가 많고 여기는 이제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많아서 최근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황색이 중상사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지역을 관찰하면서 아침 등굣길을 관찰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특이한 길로 가는 거죠. 한 건물 사이 쪽길 같은 데로 애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지도를 확대해 보면 저 건물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 친 지역을 보면 건물이 둘로 쪼개져 있고 저 사이를 지나서 왼쪽에 있는 학교로 많이 아이들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이상해서 옆에 있는 과일 가게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이 길은 뭔가요? 네, 아저씨가 만든 길이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셨는데 이 건물을 2013년쯤에 지을 때 요 근처에서 하도 애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요 길을 내면 요 안전하게 지름길을 내면 아이들이 길에서 사고를 좀 덜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실 때 중간에 길을 일부러 내시고 땡땡 초등학교 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도 다르셨어요. 실제 아이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근처는 진짜 사고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왜 그러셨냐 하니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지역을 그 공간을 그냥 건물로 두며 임대 수익만 해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그러니까 한 1년에 1,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사고가 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저희 이제 기사에도 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께서는 그 이후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한지는 오래되셨는데 막상 동네 분들이 잘 몰라주셔서 좀 섭섭해하고 계셨는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셨고요. 이후에 아마 KBS, MBC 아침 방송에도 이 사례가 소개돼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에피소드를 일단 마쳤는데요. 예, 저희 보도는 일단 저희 이제 지면 매체지만 이런 그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로 좀 구성을 해서 독자들에게 많이 확산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 드론 영상 많이 띄웠고요. 전국 각지를 돌으면서 한을 위해서 많이 또 영상을 찍고 또 360도 VR로도 구성을 했습니다. 로코스코핑 그 기법을 이용한 모션 그래픽을 입혀서 좀 특이한 VR 영상을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증강현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지면 매체고요. 가장 많은 내용을 저희 지면 시사인 733호, 734호에 많이 실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면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